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중고서점 활용하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기가 쉽게 낫질 않는군요. 아직도 목소리가 맹맹한데 이만하길 다행이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옛날에 그 오프라인 중고서점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에 계셨다면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인천에 계셨던 분들은 배다리 골목시장 이런 쪽에서 학창시절에 중고교재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중고서점에도 조금 변화가 있어서 온라인 서점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오프라인에다가 중고서점들을 만드는 그런 영업 전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라인 서점들 있죠.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생각했던 중고서점 정도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일단 규모에 놀라고 두 번째는 관리 내지는 도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들이 매우 잘 돼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형 책방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규모도 작고 비치해 놓은 그 책의 종류나 내용도 적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심심풀이로 한 번씩 시간 날 때 가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쇼핑하고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6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효율적인 중고서점 활용법인데요. 첫째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서점 그렇게 치시든가 온라인 서점 이렇게 치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고서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소 타이틀로 되어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지역별 중고서점에서 내가 찾는 내용의 책이 있는지 대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뭐 주변에 이 온라인 그 중고서점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찾아가면 물론 뭐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만 넓은 데 가게 되면 사람이 또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가게 되면 그냥 충동 구매를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보지 않고 그냥 어디 구석탱이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한번 대략 그 온라인 사이트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하셨으면 주변의 중고서점을 한번 찾아가서 그리고 무슨 책들이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과학, 수험서적, 뭐 애기들 뭐 동화, 뭐 소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날 안 사도 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무슨 책이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서점을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좀 하나 사긴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실 겁니다. 그 다음날 이후에 그냥 편한 시간에 가셔갖고 한 권 이렇게 집어오시면 되는데 세 번째 팁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좀 주관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 저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인문, 종교, 역사, 철학, 뭐 여행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미지의 영역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새 책방에서 사시는 것보다야 뭐 조금 못한 경우도 있겠죠. 뭐 냄새도 조금 날 수도 있고 남들이 한두 번 이렇게 세컨드 핸드라고 그러죠. 한번 이렇게 손을 거친 거기 때문에 뭐 낙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책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든가 뭐 어디가 어느 장에 이렇게 접혀 있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새 책방 가서 사는 것보다는 근책방에서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그리고 책의 상태나 책의 이제 전반적인 상태나 퀄리티가 아주 좋은 것들도 새로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느끼는 또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얘기인데, 이 독서를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가 꼭 이 책을 봐야 되겠다, 내지는 뭐 이걸 나는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보시고 안 되시면은 그냥 서가에 꽂아 놓으셔도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서가도 제가 사무실에 뭐 약간 데코레이션 비슷하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중고 서점에서 산 책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독서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통계를 다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촬영 중에 사무실 소독하시는 분이 오셔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독서는 당장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몇 페이지를 언제까지 읽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쌓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끄집어내면 또 어떻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6번째 얘기입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중고 서점은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산 책은 자기가 다 보고 팔기를 원하면 도로 재매입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로 산 책도 자기들이 적정 가격에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매입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되팔아서 또 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 서가에 아니면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애들을 키운 집들은 또 아무래도 애기들 관련된 책들이 많을 거고요. 또 그런 시기가 지나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들을 한번 이렇게 책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책방 내지는 서적 또 책들 이런 것들에 관한 그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다 그럴까요? 그분이 이렇게 활자가 돼서 만들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나 생각, 그 다음에 주장, 뭐 논설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시공간을 넘어서 현재 우리하고도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전이라는 것, 클래시컬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옛날 거지만 지금도 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옛사람들의 지혜가 다 이렇게 집약돼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책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또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들을 꾸준히 모아서 컬렉트, 수집하고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남들한테 알려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온라인 내지는 오프라인 중고 서점에서 어떻게 이런 책방들을 이용해 보나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누가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민의,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한다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상이 시끄럽지 않게 그리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뭐 일희일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느꼈던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능력이 점차 늘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서점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